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했죠.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 2회에 이미 불응을 했고 예.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난 직후 19일에도 출석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해 보인다. 네. 라고 이제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고 특검이 6월 18일에 출범을 했는데 예. 19일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차피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네. 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23일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단 체포영장을 예.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3특검이 출범을 네.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개의 특검이 모두 어차피 윤석열 씨와 이제 김건희 씨를 겨냥하고 있기 예. 때문에 속도전이 될 것이다.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속도전 차원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가장 좀 발빠르게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예.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보호의 임명 절차에서도 조금 빨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얻고 이제 출범을 시키는 것도 다른 특검들에 예. 비해서 좀 속도가 빨랐고 그렇군요. 이전에 이미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예. 이런 과정도 이제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좀 전격적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발 빨랐다라고 판단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기존에 윤석열 씨나 혹은 뭐 김용현 씨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는 예.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분 확보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거나 뭐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거나 이랬기 때문에 명분 확보 차원에서 뭐 1차, 2차, 3차 소환 통보를 하고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속적 부심을 뭐 나중에 거치고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다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또 1, 2, 3차를 또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예. 판단을 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실질 심사 언제쯤일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온 게 없죠? 예. 네, 뭐 관련 청구했다는 게 방금 예. 나왔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뭐 바로 체포영장 관련된 거를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기존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뭐 거의 이틀에 걸친 예.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고민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파면된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오래 걸릴 예. 것 같지는 않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절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속영장하고도 또 예. 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소환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 자체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병 확보 차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뭐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 예.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주말을 넘기기 전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에 예. 대한 이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은 언제쯤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 정도 속도라면요. 각 특검들이 각자 어떤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예. 지금 며칠 지켜본 결과로 보면 각 특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전이고. 좀 예. 속전속결이고 뭐 기존에 수사하는 스타일을 법조 쪽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봐도 예. 전격적이거나 굉장히 좀 돌격 형태, 예. 저돌적인 스타일의 수사를 한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넓은 범위 안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피 얘기 좀 해보죠.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3,000선 돌파 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둘 다 2%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89.17%, 예. 3% 가까운 2.96%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3,103.64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3,100선을 넘은 거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9월 27일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예. 3년 넘게 이제 지속된 3,100선을 넘어선 게 되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내란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코스피 지수가 거의 30% 가까이 28.99%가 지금 예.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에 비해서 16.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6%포인트 올랐는데 예. 800.93포인트로 역시 마찬가지로 800선을 11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도 지금 연초랑 비교를 해보면 20.21%가 급등한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OECD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회복세 혹은 뭐 예.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예. 뭐 지난 3,000포인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개인들은 주로 이제 그 상승한 몫을 차익 실현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예. 양상이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3,000포인트를 달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예.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상승세가 좀 더디다. 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31%포인트가 예. 오르면서 6만 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아, 6만 이른바 이제 원을 넘어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6만 전자로 예. 마감한 거는 3월 28일 이후로 3개월 예. 만입니다. 상당히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이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가 예. 발표가 됐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니까 CCSI라고 하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7이 나왔습니다. 예. 5월이 이제 101.8, 100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는데 6.9%포인트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뭐 이제 이 포인트는 아마 2021년 6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데, 예. 111.1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지표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 때는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예. 경제가 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긍정적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다. 예. 그리고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이 대체로 심리 지수가 낙관적이다. 예.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요.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반영됐겠지만. 네. 근데 어제 그 이스라엘 이란에 전격적인 휴전 합의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히 전격적이었습니다. 네, 예. 주식 시장에는 이제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예. 있겠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제 이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예. 양상이었는데 하룻밤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하는 예. 완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24일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예. 이란이 군사작전을 끝내면 예. 중단을 하면 그 12시간 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내일 새벽 1시에 예.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군사 작전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간에 일단 휴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친다. 예.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오는 속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예. 휴전 발효 이후로 예.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예. 가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휴전이 휴전이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이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예. 안 되는데 그 이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예. 쪽의 주장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란 국영방송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휴전 시간 이후에 미사일 공격을 한 적이 없다. 네. 그 이전에 한 공격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혹시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추가 보복을 하게 되면 예. 이 휴전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예. 그런 양상이 지금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를 좀 조율을 해서 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군사작전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도 양측에서는 미사일 공격을 서로 주고받아서 네.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4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8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 혹은 이란하고 추가적인 어떤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의 휴전으로 인한 만약에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게 되면 곧바로 실각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지속하는 게 네타냐후한테는 중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주는 것처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이제 어떤 휴전 약속을 얻어내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그 핵 협상으로 돌입할 수 있는 국면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타냐후가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이란이 공격을 휴전 이후에는 안 했음에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핑계를 대서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동원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의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남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드느냐. 그래서 나는 협상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특히 외국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고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참전한 상태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좀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국내로 와볼까요? 서울 고법이요. 김용현 전 장관의 직권보석 항고를 기각했죠. 네. 사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 고법 형사 20부에서 오늘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그 직권보석을 허가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6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풀려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지법에서 그 이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을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 이제 직권 보석 결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는 이 보석 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나를 보석 조건을 걸어서 풀어주는 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항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울 고법에서 결정하기로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밝히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사실은 오늘 당장이라도 뭐 검찰이 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 중요하냐면 내일 25일이거든요. 내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신문이 열립니다. 특검이 신청한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놓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날짜를 이틀 연장을 해서 내일 신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보석 청구도 적법하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만약에 또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끝에 구속 결정이 되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개도 구록도 놓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요. 3대 특검이 착착 진영도 갖춰가고 이제 수사 경쟁을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파견 인력을 비롯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준비 사안들은 3특검이 거의 다 마무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진행된 사안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군검찰이 내란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30일 석방 예정이 돼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7월 6일자로 풀려날 수 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기로 예. 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출석을 해서 위증한 혐의가 적용이 네. 됐고요. 그리고 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군의 인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 예. 이게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군 그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의 구속 연장을 구속 기한을 채우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추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내란 특검에서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사령관급들 뭐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문상호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다 결국 풀려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군 검찰에서 이걸 이제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뤄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구속이 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물들도 다시 이제 풀려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중기 특검팀인데요. 파견 검사 40명을 요청을 하고 수사 윤곽을 지금 그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금감원이라든지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 관련 기관들 이 이제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이제 파견을 또 추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특검팀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의 소환에 모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조사는 결국 특검팀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가 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에 직접 나설 걸로 뭐 그렇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 이명현 특검팀인데 오늘 오후 2시쯤에 공수처를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면담을 하고 인력 파견을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사에 동원이 됐었던 그 관련 인력들을 이제 파견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지원을 받는 걸 고려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요. 숙대에서 드디어 그 석사학위 취소했군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그야말로 뭐 정권 눈치를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게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그렇습니다. 대학이 자격에 정말 부합하는 거냐? 민망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민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안이 이제 논란으로 불거졌을 때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표절이 명확하다라는 지적들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론을 빨리 명확하게 내줬어야 되는데 결론 내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릴 일이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만 해도요. 한 뭐 몇 시간이면 결론 나오는 건데요. 거기다 조사하고 해도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될 만한 사안을 몇 년을 끌었다는 자체가 정말 숙명여대로서는 동문들로서는 분노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논문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4년 5년씩 걸려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학문의 어떤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낙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취소 결정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이제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진위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1999년에 김건희 씨가 공개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파울 클레이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인데 심지어 이제 논란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받아서 읽어본 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숙대의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2022년 2월에 연진위가 구성이 됐으니까요. 3년이 넘게 지속이 된 논란입니다. 그해 12월에 2022년 12월에 이미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가 시작이 됐고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뭐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김건희 씨 쪽에 통보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망하군요. 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청문회의 핵심적인 어떤 예. 쟁점이 된 거는 결국 이제 재산 논란이거든요. 예. 일단 뭐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예.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좀 강하게 예. 제기를 했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오전 내내 이제 자료 제출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김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걸로 몰아가는 부분에 네.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해줄 거를 요청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못하게 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이제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네. 없이 그냥 단독 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가 안 됐기 예.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좀 이어가는 뭐 그런 양상이었고 예. 특히 이제 주진우 청문위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의원인데 최근 5년 동안 5억 원을 벌었는데 예. 지출이 13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예. 뭐 그 갭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지 않느냐. 7억 원, 8억 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맞섰고요. 네. 뭐 이제 자녀의 어떤 학생 기록부라든지 네. 전 배우자 관련 자료 요청 뭐 이런 것들은 망신주기용이고 흠집내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니까 네. 특히 병역 면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심지어 이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도 아니거든요. 이건 네. 이제 국민의힘이 다른 의원이 의혹 제기를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맞받아치면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라고 비꼬는 이제 공격을 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뭐 나한테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내 얘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지더라도 함부로 네.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징병검사를 받을 때 네. 1차에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네. 다음에 있었던 재검 때 간염으로 인한 이제 5급 급성 간염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관보에 이제 예. 적힌 거는 이제 간염이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예. 이제 급성인지 여부인지 예. 따져봐야 되는 예. 거지만 어쨌든 간염으로 인해서 면제를 받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박선원 의원이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네. 그 지적을 한 이유가 급성 간염이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급성이면 치료받으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네.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3급을 받던 그 한 해 전에는 예. 이 문제가 없었는데 예.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증병 기록을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한 7, 8개월 만에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으니 예. 급성 아니냐. 이제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오늘 뭐 고등학교 때부터 병을 앓았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하라. 이게 굉장히 단호한데요, 이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 강도형 해수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좀 빠른 주문이고요. 예.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뭐 청사를 짓는다든지 청사를 공식적으로 통으로 빌린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깔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거를 상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 대통령이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 일단 그 임대를 해서 예. 청사를 옮기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부터 미리 지시를 하는 걸로 보면 예. 그만큼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예. 직접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해양수산부가 이 이전하는 문제에도 좀 미적거렸다 이런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수부 내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노조의 반대도 좀 심하다고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직접 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임경비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